자, 이번 시간에는 2주차죠, 그죠? 산업곤충학에 1학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전에도 수업했는데 거의 다 잊어먹었더라고. 그래서 웜업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산업곤충 하면 소위 돈이 될 수 있는 곤충을 학습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치유농업사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치유농업사 시험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뭐다? 애완정서곤충입니다. 애완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pet, cat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 이런 애들을 주로 이제 하고, 또 이제 다른 가축은 아니고, 그죠? 다른 반려동물들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도마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그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못해요. 못하고 우리는 곤충에만 중점적으로 해서 산업화될 수 있는 곤충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탐색 및 여러분들 창업 계획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학기를 수업하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인 이게 뭐죠? 메뚜기죠? 일명 벼 메뚜기라고 하는데 산청 차원에 가면 메뚜기 잡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차왕면에 들판 전체에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을 합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오다 보니까 부모님도 오시고 옛날 추억에 사로잡혀서 아버지가 또 메뚜기 깨어서 이렇게 줄줄이 깨어서 구워 먹는 그런 것까지도 하곤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정서곤충으로 보면 정서는 말 그대로 소위 이모셔널 인섹트입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HDA라는 그 얘기가 많이 돌죠. 그죠? 정신, 어떻게 보면 분열증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명리로 보면 이 화가 많은 사람, 화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HDA증이 많아요.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지금 명리학 시간은 아니고 우리 여기에는 HDA증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죠? 없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 보면 안절부절해. 소위 이제 담배 끊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 그걸 무슨 증상이라고 그러죠? 금단 증상이라고 그러죠? 금단 증상 보면 막 안절부절해. 막 들락날락 해. 그런 경우가 HDA증. 그리고 상대방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확 소위 뚜껑이 팍 열리는 경우, 그런 경우. 주체를 못 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곤충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는 하단 쪽으로, 그러니까 분산의 쪽이고, 이제 그와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감정이 텐션이 뭐 요렇게 미솔 요 정도인데 이제 도 조금 기껏해야 레 정도 가는 사람이 있어. 감정적으로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어울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적어도 미 정도는 와야 이렇게 어울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보면은 혼자 고독을 심는다 이런 말도 하죠. 있거나, 그리고 또 우울증. 이런 경우에는 사실 슈사이드,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울증 치료도 하고 조금 정세 있으면 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은 이제 건강검진하면 우울증 지수까지도 요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미리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양리적인 치유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는 어떤 치유를 하냐면 곤충을 가지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유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다든지 여가 시간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거 또 개발하는데도 활용이 된다. 그래서 소위 정서곤충 이모셔널 인섹트 쪽으로 보면 이게 이제 곤충 쪽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500에서 1000만 종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라고 가정하면 약 뭐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가 뭐다? 이 곤충입니다. 그래서 그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조금 전에 우리 이제 그 수학을 했지만 우리 앞 시간에 수학이 우리는 제일 어렵다 또는 물리가 어렵다 화학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생명과학 쪽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우냐 하면 이쪽입니다. 곤충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500만에서 1000만 종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분류를 하는 분야가 있어요. 인섹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분류할 때 이름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기 하면 동물계, 식물계부터 쫙 내려오잖아.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0,000종 정도는 외워야 돼. 그게 이제 이 학자들로서는 머리가 상당히 아픈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쪽은 내가 좀 추천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거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분류학 쪽으로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소위 이제 정서 쪽으로, 정서 3장 쪽으로 되는 쪽으로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이게 뭐죠? 이 사마귀죠, 그죠? 네, 사마귀입니다. 이 사마귀는 여러분들 보면 이 토사 실을 내요. 실인데 거미하고는 좀 다른 실이라.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좀 안 좋아요.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어요. 그 요게 이제 머리, 소위 임령 대가리 부분이죠. 그리고 요 몸통이고 꼬리 부분. 원래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조금 사마귀는 다르죠, 그죠? 요게 이제 앞부분, 머리 부분. 머리에는 이 촉수 요 나 있죠, 그죠? 안테나, 요게 더듬이입니다. 요게 앞에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슴 부분이 있죠. 몸통이죠. 그 다음 요 이제 뒷부분, 공지 부분. 이렇게 있고, 앞다리, 뒷다리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는 적들을 보고, 그리고 날개 보세요. 날개가 한 상씩, 보통 이제 2상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상만 있는 곤충들도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곤충의 특성이고, 그리고 사람은, 일반 동물은 보면 뼈가 우리 바디 몸체 안에 있지만 얘들은 딱딱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면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곤충의 한해 살이, 그러니까 이제 매미 소리가 거의 멈추었죠. 이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미 소리가 왱왱왱왱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매미의 울음소리다. 그러니까 7년간 땅속에 있다가 일주일밖에 못 살잖아. 그죠? 매미가 그래. 참 안타까운 생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매미 일생이나 일반 곤충의 일생이나 기간만 다를 뿐 순서는 똑같다. 뭐에서? 알에서 시작한다. 알에서 시작해서 애벌레가 되어서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되어서 그 다음 번데기가 되거나 해서 그 다음 나방으로 되죠. 그래서 다시 알을 선다. 알을 놓고 이 사이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요것은 이제 번데기 기간이 있는 것을 완전 변태라 그래요. 근데 요게 빠진 게 있어. 요걸 이제 불완전 변태라 하는데, 알에서 애벌레로 되어서 애벌레에서 바로 이제 성충으로 얼음벌레로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불완전 변태, 불완전 탈바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곤충의 정의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곤충산업법에 법적으로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곤충은 156종입니다. 용도별 구분에 따라 천곤충, 화분, 매개곤충, 환경정화, 식용곤충, 약용, 학습, 애완, 사료곤충 이런 것들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학습, 애완곤충으로 유통 판매가 가능한 곤충을 정서곤충이라 한다. 요거는 천곤충이 천적자가 빠졌네요, 그죠? 네. 적자를 넣어주기 바랍니다. 천적곤충.
자, 그 다음에 정서곤충의 정의는 과연 뭐냐 하면 인간이 심미적 활동인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생활 등 문화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 자원이다. 그러니까 문학, 예술, 관광, 레저, 취미생활까지를 포함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르며 관찰하는 애완용, 그리고 과학학습용뿐 아니라 곤충 생태원의 체험 관람용, 지역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 축제. 이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가장 많이 열리느냐 하면은 충남 예천이 있죠. 예천에 가면 곤충 축제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여기 가면 나비, 잠자리,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다양하게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료온실 있잖아요. 유료온실에서 이렇게 해서 사육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용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정서곤충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고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그래서 정서곤충은 치유 목적입니다. 치료가 아닌 치유 목적으로 애완 또는 학습용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대개 겉모습이 아름답거나 특이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곤충 종들이 많이 이용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정서곤충에서 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곤충이나 되느냐? 아니다. 첫 번째, 위험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도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질병이나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해야 된다. 세 번째,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무늬나 색상 등 자원성이 있으면 좋다. 네 번째, 돌보는 과정에서 먹이를 조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된다. 먹이를 쉽게 구해야 된다. 다섯째, 사육법이 알려져 있거나 표준화된 사육법이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 생활과 관계가 있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좋고, 일곱 번째, 사람들에게 선호도가 높거나 이미지에 친근감이 있으면 좋다 하는 것이 정서곤충의 조건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정서곤충의 장점이 뭐냐? 장점은 위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요거 위험한 거 이런 거 빼고, 곤충은 생물군 가운데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 크기가 작아서 돌보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키울 수 있고, 몸집의 큰 대동물에 비해 위험성이 작은 편이다. 대동물 하면은 뭐 사슴, 소, 돼지, 말 뭐 이런 애들이 대동물이죠, 그죠? 곤충은 짧은 기간 내 한 사리는 일생이죠, 그죠? 일생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그죠? 곤충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감각 자극을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죠? 다음.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4개가 나와 있죠, 그죠? 4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하나씩 산업화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부터 노트에 썼어요. 자, 나는 뭘 선택하겠다. 지금부터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결정했으면 얘기를 해줘요. 어떤 거든 관계없어. 지금 저 훈련 기간이니까 1차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이제 최종 3차 때에 최종 결정을 해서 산업화하는 걸로 합니다. 저기 있는 걸로요? 응? 저기 있는 걸로? 저 우선에 1차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왕 귀뚜라미를 하든지 호랑나비를 하든지 누에를 하든지 장수풍뎅이를 하든지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왕 귀뚜라미 선택한 학생 손 들어봐. 따로 모여. 왕 귀뚜라미 저쪽 1조 이동해 저쪽으로. 그 다음에 호랑나비 두 번째 줄, 저 문성이 뒤에 앉고, 그 다음 누에 세 번째 요렇게 앉고, 그 다음 장수풍뎅이 맨 이쪽에 앉고. 자, 1조는 왕귀뚜라미, 2조는 호랑나비,
3조는 누에, 4조는 장수 풍뎅입니다. 촬영 중이대. 얼굴 나오도 되면 관계없어. 자, 맨 처음에 왕 귀뚜라미 3명, 호랑나비, 그 다음 누에, 장수풍뎅이가 절반이 장수풍뎅이 가까이 되는데, 좀, 이거 괜찮 컸나? 저요? 이거 둘이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마음이 변한 학생. 가위바위보 해. 2명 일로 와. 두 명이 있죠. 가위바위보 하고 2명 이쪽으로 와. 알 수 없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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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의외라니. 한번 더. 가위바위보. 운명이니 생각해라. 근데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교체할 거야. 자, 이제 됐죠? 이제 정했습니다. 귀뚜라미, 호랑나비, 누에, 장수풍뎅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제 조를 나누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왜 이걸 선택했느냐 처음에 선택 이유를 쓰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선택 이유를 쓰세요. 자, 예를 들어서 왕 귀뚜라미를 했다 하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좋아서 했다, 아니면 이게 그냥 돈이 되겠다,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아니면 사료를 내가 닭을 키우는데 닭 사료로 써도 되겠다 등등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호랑나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누에도 장수풍뎅이. 왜 이걸 선택했느냐 지금 개인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혹시 어? 강제로 변경돼도 가능합니까? 그걸 써라 그러면. 강제로 변경됐다라고 쓰든지. 자, 대표 한 명. 다 써야 돼. 자기 쓰고 그 이유를 최소 3가지. 세 가지요? 최소 3가지. 맞나? 그럼 2가지. 최소 2가지는 써야 됩니다. 연락기 때 다 공부한 거야. 내가 이제 안 한 것처럼 해서 그렇지. 지금 웜업을 하는 거야. 웜업. 자, 그러면 왕 귀뚜라미 얘기해봐. 왜 선택했는지. 뭐든지 관계없어. 근데 이 파장이 어디로 갈지는 나도 몰라.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무나 봐. 그래, 생각한 이유. 왜 선택했느냐. 중요한 일 앞두거나 약간 기분 안 좋을 때 노래를 듣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 듣고 좀 자,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귀뚜라미 소리가 좋더라 이거네. 또 그럼 하나씩 해봐라. 연연이 돼. 또 없어? 어. 그쪽으로 갔을 때 길가에서 귀뚜라미를 팔길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맛이 있어. 베트남에 가봤는데 길거리에 귀뚜라미를 팔더라.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 그거는 식용인데? 아 정서 쪽이요? 아니 관계없어. 일단 선택했으니까. 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좋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좋다는 게 어떻게 좋다는 거지? 빗소리처럼 빗소리처럼. 마음의 안정. 그러면 빗소리, 빗멍이네, 빗멍. 하듯이 그 소리멍 하는 거네. 딱 심신 안정되고. 그럼 정서적인 거 맞네. 자, 그 다음 뭐였노? 호랑나비. 나비 하면 일단 봄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봄이 생각이 나면 봄은 이제 따스한 그런 쪽이 있고 음.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느낌.
아, 나비가 봄의 전령사다. 네. 예, 곤충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혹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피어지는 계절입니다. 어. 꽃이 이제 딱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래, 꽃이 또 많이 피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지. 아, 그렇죠, 그렇죠. 니 좀 여성적인 그런 정서적인 게 있나? 저요? 어, 네. 어? 정어리가 머리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여성들. 아니, 그게 남자들도 꽃 피고 하면 좋아해요. 근데 이 성별로 좀 구분하기 뭐 한데, 통상적으로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꽃이 더 민감해. 어. 여러분들은 이제 꽃 피면 별로 무관심하잖아. 이게 저게 그치? 꽃이다. 내가 꽃보다 더 아름다워 뭐 이래 가는데, 한 60점 되면 어떠냐면 꽃이 정말 예뻐. 그 왜 그러냐? 남성 호르몬에서 남성 호르몬이 뭐지? 그 여성 호르몬이고. 아, 테스토스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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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테스토스테론. 야, 니나 내라 같은 비슷한 발음 아니냐? 그게 좋다. 이게 이제 20대 때 여러분들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20대부터 25부터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해서 막 50쯤 되면 조금 여성 비슷하게 가다가 한 60쯤 되면 중성화 좀 되다가 그때 보는 이제 여성화 때에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50부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조금씩 증가하다 60대면 70대면 남자들이 잘 울어. 진짜 봐. 여러분들 아버지가 억수로 강한 것 같죠? 아니라 혼자서 울고 있어. 조금만 엄마가 뭐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조금 아버지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실제 그래요. 그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력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이제 경절이 약해지면 더 이제 그렇게 되겠지.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의 변화에서 일어나는데 봄에 꽃이 아름답다 꽃 보러 가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로 여성들. 그 중에서 40대, 50대가 가장 많아. 이 변화기 때. 20대는 자기들이 꽃보다 더 이쁘고 아름다운데 뭐 굳이 꽃 뭐 볼 필요 없어. 그지? 실제 그래. 요거는 평균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유튜브 촬영하니까 또 반대 의견이 많을 거예요. 평균적으로입니다. 자, 그 다음. 저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아,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다. 근데 나비가 뭐 안정감, 심신의 안정감, 자유로움. 오케이. 나중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나는 몰라. 여기서 끝이 아니야. 그 다음. 저는 정서곤충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다가가기 쉬운 게 호랑나비가 그 사람들이 가장 다가가기 쉽겠다고 생각해가지고 호랑나비를 선택하고.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다. 다가가기 쉽다는 친밀감이 있다, 사람하고. 그 예를 들어서 호랑나비 있으면 사람이 옆에 가도 도망 안 가는 그런 것도 행동적으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친밀. 그러니까 유해라고 하면 애벌레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가가기 힘들고 이런데 나비는 솔직히 곤충 중에서도 좀 이쁜 편에 속하고 사람들이 곤충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나비니까 좀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다가오기가 쉽게. 오케이. 좀 징그러운 것도 없고, 그지? 예, 그런 면에서. 오케이. 그 다음, 뭐 있지? 루에. 대답을 해라. 일단 누에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꽤 전통 있고 가치 있는 곤충이었으니까 누에를 키우면서 또 누에에 대한 역사나 그런 것도 같이 학습을 하면은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먹이는 잎을 먹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쉽고 또 누에가 뭐 활동적인 곤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곤충에 비해서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누에 하면은 뭐 흰색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요즘은 색깔 누에라고 좀 알록달록한 누에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니 혼자 다 해보면 다른 사람 뭐 해야 되나? 어쩔 수 없다. 자, 첫째는 우리 역사 함께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아마도 역사적으로 고정된 거는 삼국시대, 내가 쭉 보면 당군시대 때에도 실크를 입었던 것 같아. 그림을 보면. 근데 뭐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당군 고조선보다는 삼국시대는 완벽히 나와 있어요. 실크 그 기부인들하고 옷 입은 걸 보면은 그 우리 역사하고 같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또 이제 먹이는 뽕잎을 먹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뽕나무를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어렵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1990년대 중국의 실크가 우리 한반도에 우리 특히 남쪽에 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는 그 누에 사육이 엄청났어요. 특히 진주가 실크의 명산지였어. 예,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거의 뭐 안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뽕나무가 많았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전이라는, 여러분 상전백회라는 말 들어봤죠? 누에 뽕밭이 변해서 완전 개발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 있어요. 그래서 진주도 거기에 대표적인 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누에가 과거에 이제 입는 누에 또는 먹는 누에에서 혁신을 했죠. 변신을 해서 컬러도 지금 다양한 색깔들로 실크가, 우리가 이제 상평공단에서 물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먹이를 먹여서 색깔 있는 비단을, 실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 의료용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 그죠? 인공 고막이라든지 인공 뼈, 이거 만드는 데까지 지금 실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의료용까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창상, 뭐라 그러지? 수술할 때 실, 이런 걸로도 쓰여요. 고급 그 만년필이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료용에서 또 인공, 앞으로는 인공 위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일 거예요. 왜냐면 재질이 지금 다양한 게 있잖아요. 이 누이의 실을 또 활용한 다양한 것들이 응용될 수 있는 거예요. 뭐 플라잉, 소위 나는 물체 어디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가볍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늦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앞에 얘기 다 해버리니까. 첫 시작으로 의외로 하기 일생이 짧아서. 누이 일생이 짧아서 기르기 편하다. 네. 또 다른 걸로 넘어가기 일단 첫 시작을 누에로 하는 게 또 일단 첫 시작은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야 50일, 55일이다, 그지? 예, 그래서 한 세대를 빨리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사육으로 봤을 때, 경제성으로 봤을 때 유리할 거다. 일단 본루에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다, 그지? 자, 그 다음. 유형이 나방이나 다른 해충에 비해서 거부감이 덜하고. 다른 우리 식용이나 아니면은 약용 또는 뭐 어떤 쪽이든 그런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덜하다. 보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는 어린이 대공원 앞에 가면은 뻔뻔하고 번데기 팔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또 친숙히 다가와 있다. 그 다음. 네, 할 말이 없지, 이제. 왜 가루가 어. 간 회복 같은 데 좋고 당뇨 예방이나 그 약화되는 거 좋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 누에 가루가 약용으로 쓰인다. 네, 오케이. 약용으로 특히 당뇨에는 최고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오케이. 실제 효능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유충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곰뱅이를 할 수도 있고, 장수풍뎅이 성충은 생리에 있어서 애완정성충으로 같이 얻어가서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그 유충과 성충을 나누어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첫 번째 활용도는 뭐죠? 첫 번째는 유충을 했을 때 일반 우리가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처럼 이것을 가공을 해서 분말로 한다든지 환으로 만들어서
하면 간 건강에 좋다. 특히 이제 장수풍뎅이는 관절에도 효능이 좋아요. 관절에. 간에도 좋지만 이 관절에 특히 효능이 좋다는 걸 알려져 있고, 성충은 또 어린이들이 이제 애완용으로 또는 정서용으로 싸움 붙이거나 아니면 좀 ADHD죠. ADHD 좀 그거 한 경우에는 이걸 정서적으로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곤충을 사육하게 되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요즘은 이거 뭐라 그러지? 트럭 있잖아, 트럭. 캠핑 있는 거. 그건 뭐라 그래? 뚜껑 있는 차 있잖아. 거기에 싣고 선반식으로 딱 해가지고 학교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럼 애들이 체험하고 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고 수업을 거기서 하는 거지. 그러면 이동 시간도 줄이고 하는 그런 체험도 많이 합니다. 그게 선호도상 1호가 장수풍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한다. 그 다음 풍뎅이 중에서 몸집도 큰 편이고 뿌리 매력적이어서 몸집도 크고 그 다음 뿌리 매력적인 뒤에 말이 내가 안 듣겠는다. 뿌리 매력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나온 게 딱 싸움하기 순 놈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거든. 암컷은 이렇게 짙게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암컷 수컷이 뿌리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크기가 거의 한 7cm, 6cm, 7cm 이 정도로 크죠, 그죠? 그러니까 싸움 붙여놓으면 소위 가당 찬스입니다. 아주 스트롱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다. 그 다음 다른 애완동물 곤충에 비해 수명이 길어서 수명. 그렇지.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보면은 적어도 1년 이상 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월동만 제대로 하면은 뭐 1년 이상 사니까 그런 것들이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도 있어. 이제 먹이를 엄청 먹어, 얘가. 그죠? 젤리는 성충 때 먹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거 사료 만드는 것까지 1학기 때 배웠잖아. 그죠? 성충은 톱밥을 안 먹어. 젤리, 그렇지. 유충 때, 애벌레 때. 애벌레 때는 이제 톱밥 사료를 먹죠, 그죠? 근데 톱밥 사료도 얘가 똥도 보면 아주 커. 그래서 엄청 먹어. 얘가 한 30에서 40g까지 나가요. 큰애는. 그러면 뭐 이게 사료량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한 마리 집에서 키우는 거는 관계없지만 여러 마리 키우면 이게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육 방법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접근하기 쉽고 맞아요. 사육 방법이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육 방법이 대중화되어서 접근하기 쉽다. 또 키우기도 쉽다 하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이걸 이제 선택을 했는데 선택에 대한 우리 인간사가 그래요.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죠? 뭐든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 경상국립대를 선택한 데 대한 이유가 있고 그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죠? 또 스마트 농산업학과를 선택한 데 대한 여러분들의 결과치, 그죠? 또 기대치, 그 뭔가 프로덕트를 내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듯이 지금 요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죠? 했는데 이제 촬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나오기 싫은 학생이 있을 거야. 싫은 학생은 하지 말고, 나는 얼굴이 나와도 된다 하는 학생은 한 칸 넘기면서 요걸 다음에 여기 나와 내용들이 나오니까 설명할 학생. 자, 1조에. 그럼 얼굴 안 나오도록 여기 멀리 서면 돼. 말만 하면 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있어? 1조. 없어? 1조 없는 거지? 얼굴 안 나오도록 여기서 한 말만 하면 돼. 뭐 발표 아니, 내가 넘겨줄 테니까 요걸
보면서 본인 생각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보라고. 조별로 한 명씩. 이조 나와. 네 얼굴 나와도 돼. 마이크 줄 테니까 할래? 그 옆에서 네 알아서 해. 자, 그러면 네 나비, 호랑나비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고 네 이조 호랑나비야. 자, 호랑나비 갑니다. 뭘 발표하는 거예요? 호랑나비에 관해서 이거 설명을 하는 거지. 이야. 자, 여기 있어.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까? 읽어도 되고 네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봐봐. 호랑나비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나비목의 한 종류로 우리 민속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곤충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생애 주기의 한 살이 가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나비의 전생의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애벌레 시기에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단계를 지나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의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냄새풀을 이용한 자기 보호 활동 등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먹이 식물을 확보하기에도 용이해서 치유 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가위바위보 하든지. 해라. 잘 읽었는데요? 근데 읽으면 좀 너무 감성이 없잖아. 네가 이 호랑나비가 뭐가 어때서 좋다라고 설명했잖아. 예.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이걸 보니까 실제 네가 생각했던 또 너그조가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다 또는 일치한다. 그러면 아 여기 잘못 생각했구나. 아 이런 쪽으로 해서 턴을 해야 되겠다 라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 요걸 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다까지도 해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닥치는 거지. 그지? 부닥치면 일명 이제 얻어맞는 거지 내한테. 예. 또는 다른 천중들한테 얻어맞겠지. 아 그거 아니다. 이제 이래 하면 이제 니도 이제 액티브하게 네 방어 전략을 이제 펴야 되겠지. 저 봤을 때 이거 커지는 거야. 읽어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다 애벌레 때도 거의 어렸을 때부터도 곤충 책들을 많이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대로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읽을까요? 아니 읽고 읽는 게 보고 이제 아까 다 핵심은 네가 설명했잖아, 그지? 제가 생각하기에 호랑나비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네 가지 중에서 호랑나비가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약간 다른 쪽에도 교집합을 하기가 좀 편해 보였어요. 약간 제가 생각한 사업은 호랑나비를 좀 같이 넣되 이제 장미나 꽃 같은 걸 이용해서 마을에 경관 산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관 산업을 하면서 이제 마을에 죽어가던 마을도 살리고 비어 있는 집에 이제 숙박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지금 나온 얘기가 경관 조성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장미란 얘기가 들어갔어. 근데 호랑나비가 장미꽃이 않나? 그건 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품목을 선택하는데 예. 호랑나비가 좋아하는 품목을 선택해야 잘 앉죠. 그렇지. 예. 잘 앉고 호랑나비가 날개짓을 제대로 볼 거잖아. 예. 핵심은. 그러면은 지금 융복합 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예. 그냥 온실 안에서 뭐 옷 화초 좀 놔놓고 호랑나비를 그냥 몇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 풀어놓는 게 아니고 예. 지금 필드 조건에서 예. 바깥에서 경관을 조성해놓고 네. 거기에 호랑나비를 푼다 이거잖아. 예. 그 전남 한평에 가면은 그 축제가 있어요. 그 무슨 축제인지 이야기했죠, 그죠? 나비 축제. 나비 축제. 그래 나비 축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원형이 있죠. 예. 높이 푸끄럼 작물로 예. 보라색 쫙 꽂히는 그걸 심어놓고 해보니까 나비나 벌이 많이 오거든. 예. 그래서 시작한 게 나비 축제야. 그러니까 어떤 작물 하나의 그 작물을 중심으로 했던 게 이게 다른 게 날라옴으로 해서 예. 융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100명, 200명 오다가 지금 몇십만 단위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산업 그런 쪽으로 융복합 쪽으로 가겠다. 예.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가 커진 거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좋다. 지금부터는 이전은 호랑나비전은 뭘 하느냐면 규모 스케일을 얼마나 키웠어. 필드에서, 논에서 할 거냐, 밭에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산에, 야산에서 할 거냐, 장소를, 사이트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전략을, 구상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방객이 몇 명 정도 해서 나중에 수익성까지 가야 돼. 이야. 이게 이제 내 혼자 했을 때 또는 결혼해서 부부 아니면 뭐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내방객 수가 얼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나비를 또 이게 판매가 가능할지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쪽까지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라. 예, 알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박수 한번 주고. 잘했어. 자, 3조. 네, 3조는 뭐였죠? 누에. 누에랍니다. 누에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굳이 할 게 있나? 자, 누에. 누에는 일단은 볼 수 있듯이 누워있는 벌레란 말이 변해서 만들어져서 누에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천충이라고 불리면서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귀한 곤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누에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이는 외형적으로 흰색의 움직임이 느리고 촉감이 비담처럼 부드러워 애벌레를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예전에 누에치기를 경험했던 어르신들은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비 내리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치유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애벌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이 만지면서 또한 뭐 소리를 들으면서도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누에는 정서곤충으로서 특성이 다른 곤충에 비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태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로 성장하게 되고 약 40일 동안 하늘살이로 사는 곤충으로 생애가 길지 않은 곤충 중 하나입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연에서는 뽕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봄에 알에서 깨어나고요. 알에 막 깨어난 개미 누에는 일령이라고 하고 3일 정도 뽕잎을 먹고 나면 하루 정도 먹지 않고 잠을 잔 뒤에 허물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은 오령이 되는데, 이때 뽕잎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보다 10,000배 정도로 몸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애벌레의 몸마디 등 쪽에는 반문이 있는데 제2마디에 있는 것을 안상문, 제5마디에 있는 것을 반월문, 제8마디에 있는 것을 성상문이라고 합니다. 제11마디 동쪽에는 조그만 돌기가 있는 이를 꼬리불이라고 합니다. 누에는 실을 뽑아내는 대표적인 곤충으로 몸 내부 소화기관 양측면에 실샘이 한 쌍이 존재합니다. 누에는 뽕잎만 먹기 때문에 뽕잎이 충분히 있을 때 사육하는 것이 좋고, 고치가 되기 위해서는 150m 내외 실을 뽑아 1500m 내외 실을 뽑아 고치를 짓고 그 속에 번데기가 되는데 약 일주일이 지나면 나방이 고치를 뚫고 나와서 짝짓기를 합니다. 생태적인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40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키우기 때문에 바쁜 사회인들에게 좀 더 혁명적으로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 뭐 누이에 관한 거는 우리 일라티 배웠죠, 그죠? 배웠으니까 더 뭐 기본적인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자, 이 누이에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산업화하는 쪽으로 네. 그림을 그려야 돼. 네. 지금 이제 3조지, 그지? 3조는 지금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에가 실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게 돈이 되겠나? 할 거예요. 돈 안 돼.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치를 창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 농산업학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4조. 원빈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딱 보니까 네가 고기를 제일 많이 들고 있네. 이거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잖아. 맞습니다. 장수풍뎅이는 곤충 돌보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이고, 그리고 풍뎅이 중에서 몸이 가장 크고 수컷의 경우 기다란 뿔이 있고 개체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곤충입니다. 키우는 방법이 또 잘 알려져 있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치유 목적의 곤충종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장수풍뎅이 생태적 특성으로는 알, 애벌레, 번데기의 어른벌레로 성장하는 완전 탈바꿈 곤충입니다. 1년에 1회 발생하고 5월에서 8월경에 어른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색은 흑갈색 또는 젓갈색을 띠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수컷은 이마와 앞가슴 등판에 뿔이 나 있는데 그 끝이 사슴처럼 갈라져 있습니다. 암컷은 광택이 없고 앞가슴 등판 한가운데에 세로 홈이 있습니다. 어른벌레는 야행성으로 밤에 참나무 진에 날아와서 수컷끼리 자리 다툼을 하는 등 매우 활동적이지만 낮에는 나무 뿌리 근처의 낙엽 아래나 나뭇가지에 매달려 쉽니다. 암컷은 부엽토 속에서 흙을 다져 산란하는 특성이 있는데 한 마리당 50개에서 15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5월에서 11개월인데 3년까지 존재하고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번데기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이고 어른벌레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알은 10일에서 15일 지나면 유충으로 부화합니다. 유충은 야생에서 부엽토를 먹으며 성장하고 인공적으로 실내 사육 시 참나무 발효 톱밥을 먹습니다. 사육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먹이가 되는 발효 톱밥은 날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수풍뎅이의 생육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톱밥을 햇볕에 말려주거나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등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수풍뎅이의 특징으로는 먼저 국명은 장수풍뎅이고 분류적 위치는 딱정벌레복 장수풍뎅이과고 크기는 몸 길이는 35에서 55cm로 우리나라 풍뎅이 중에서 제일 큽니다. 분포도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 중국, 인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이즈도 좀 크고 투구도 멋있게 생기고 뿔도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생도 좀 길고 몸집도 크고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용으로도 관절에도 괜찮고 간에도 괜찮고 그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의약용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서로도 가능하고 그죠? 이런 양면에 다양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장수풍뎅이가 유리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기초적인 그림을 들어가서 그리기 바랍니다. 자, 1조. 상선이가 나와야 되겠다. 얼굴 나온대. 나오면 되면 뭐 그냥 대고 말하면 됩니까? 그리고 되고. 왕 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왕 귀뚜라미는 가을을 대표하는 소리곤충의 하나로 수컷이 날개를 비벼내는 소리는 조용하면서 아름다워 소리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옛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곤충 자원이다. 특히 역사, 문화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도로 사용된 기록이 있어 치유 자원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특징도 다 읽습니까? 국명은 왕 귀뚜라미, 분류적 위치는 메뚜기목 귀뚜라미과로 크기는 20에서 26mm로 귀뚜라미 중에서는 비교적 큰 편이다. 그리고 분포도로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되어 있다. 다음은 생태적 특성으로 알애벌레, 어른벌레, 즉 약충에서 성충으로 성장하는 불완전 탈바꿈 곤충으로서 야생에서 1년, 1세대가 나타난다. 땅속에서는 알 상태로 6에서 7개월을 보내고 봄에서 부화하는데 성충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출현한다. 왕 귀뚜라미는 몸집이 20에서 26mm 정도로 귀뚜라미 무리 중에서 비교적 큰 편이다. 몸 색깔은 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머리는 크고 검고 겹눈 위로 흰색 띠무늬를 가져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왕 귀뚜라미는 수컷만 우는 소리를 내는데 수컷의 앞날개 안쪽 굴곡이 있어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낸다. 주로 암컷을 찾거나 자신의 존재를 표시하고 영역 다툼을 할 때 소리를 내는 특성이 있다. 또 애벌레는 색이 검고 가슴과 배 사이에 흰 띠가 특징이고 그리고 이 시기에서는 산란관이 보이기 때문에 암수 구분이 가능하다. 알은 3mm 정도의 길쭉한 모양으로 알로 있는 기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6에서 7개월이지만 인공적으로 저온 저장 시 2에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애벌레로 부활시킬 수 있다. 사육 조건으로는 실내 온도 25도, 상대 습도 50%, 광축기는 24시간 밝게 하는 것보다 하루 중 16시간만 밝게 해서 사육하는 것이 좋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30도에서 10월간 사육, 그리고 25도 조건으로 옮겨서 다시 사육을 시작한다. 또한 이때 먹이에는 대량 사육 시에는 어분과 밀기후를 1:3 비율로 섞어서 공급하고 무, 당근 등의 채소를 섞어서 넣어주지만 치유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키울 시에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집에서 구할 수 있는 빵, 과자, 그리고 달걀, 채소류 등 물고기 사료를 먹이로 대체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또한 성충으로 성장하게 되면 먹이와 채소는 애벌레 시기와 동일하게 제공하는데 자연산에서는 땅속에서 산란을 하지만 실내 사육에서는 짝짓기 후 산란할 장소로 플러럴 폼을 육면체로 잘라서 사육통 안에 넣어주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산란받은 플러럴 폼은 2주간 상온에서 보관 후에 10도로 2달간 저온 저장하고 또한 저온 저장 후에는 25도에서 20에서 30일간 보관하면 애벌레로 부활시킬 수 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는 수컷만 키울 경우에는 영역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암컷을 적정 비율로 넣어주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암컷 3마리, 수컷 4마리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수로 엄청 좋네. 발음도 좋고 정확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4개 다 했죠, 그죠? 왕 귀뚜라미 했고, 호랑나비 했고, 그 다음 3번째가 누이 했죠? 그 다음 4번째가 장수, 풍뎅이 했죠, 그죠? 그래서 각 조별로 지금부터 시간을 줍니다. 브레인스토밍 합니다.